오늘 남북권 신공항 시민토론회에서 토론회의 시민 발언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겠지만 먼저 각 부문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 마이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을 드릴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성구의 만천도에 사는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인지 이 모임에서 윤대식 교수님 말씀도 잘 들었었고요. 제가 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해당되는 교수님이 아니면 박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이걸 반대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수도권에서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경제권에서 반대하는 걱정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대구 경북이나 이 4개 시도에서 어떤 답변을 해줄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이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한 군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자료를 다른 걸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자료를 갖고 다른 해석을 하시는 건지. 경제성에 대해서 4년 전에는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다시 또 경제성이 3,500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항공 수요가 몇 년 사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어떤 다른 자료를 갖다가 대입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공항이 건설되었을 때에 위치가 밀양이 예정되고 있는데 밀양 같은 경우는 남북권에서 좀 제 생각에는 영남 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라도권이라든지 전체적인 남북권에서 지리적으로는 사실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먼 지역에서 과연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은 나머지 지역 지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완을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강 위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나온 세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신 것 같아요. 열정은 참 깊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거는 싱크탱크라 그럽니까? 박사님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은 논리적으로 좀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들이 좀 우리 추진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우리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단들이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고문이나 아니면 그런 싱크탱크들을 좀 보완해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어떠한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네, 뒤에 한 분 또 주시죠. 두 번째 줄에 한 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문병환입니다. 서구 부산 일동. 이 남북권 신공항 부산도 하고 전부 다 공동으로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인자를 투쟁 이거 한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 또 하나를 한다면 저들은 우리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중앙정부나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해라 할 만한 자격이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목도 없다고 보고 다만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지금 모든 명분은 지금 이제 밀양 신공항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들어 계신 분, 네, 두 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달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저는 그 강주열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구 경북 지역만이 아니고 영남 지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큰 블랙홀로 끊임없이 사실상 경제적인 이익이나 모든 인력이나 이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을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경부 축을 중심으로 사실상 이래 기획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경남 지방까지도 경제적인 어떤 그 거점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서울로 자꾸 떠나가고 있는 이런 게 현실이고, 우리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아이들이 뭐 이래 대학을 서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취직 자리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 전체에 경제 생태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 글로벌한 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공항이 갖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구 경북만이 아니고 뭐 영남 지역 5개 지자체, 호남까지도 일차에 같이 좀 협력하는 남북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화되어 있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간사이 지방을 가보니까 그 동네는 이 고베 내지는 뭐 오사카 한 6개 정도의 지자체가 간사이 연합을 형성해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별로 경제적인 어떤 그 특화된 산업들을 주로 갖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틀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공항도 지역의 그 관문공항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산과 대구라고 하는 뭐 가덕도와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놓고 서로 어떤 그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일정한 필요성은 인정하겠지만, 하지만 적극적인 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지역 전체가 나름대로 좀 통합해서 부산과 문제 좀 해결해서 가덕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밀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남권 전체와 남권 전체를 위한 공항으로 만들든지,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보다 베네핏을 공유하는 이런 대책을 갖고 부산을 설득하고 중앙정부도 설득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고 일단 답을 듣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동구에 사는 가정주부 김정희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와보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지 저는 놀랐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시민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대구 민주당하고 남북권 신공항, 그전에는 제가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있다는 그 관계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처럼 또 김부겸 의원님,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 같이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의원님께서 이 남북권 신공항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그 계기로 저도 이제 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윤대식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대구하고 경북은 밀양을 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산 가덕도와
밀양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네 분에 대한 답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한 분이 주지위원장 열정이 더 없는데 뭐 뒤에 있던 거 ICT가 없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 주디는 기술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자문회 위원장이 옆에 계신 우리 윤대식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 경일대학교 지금 수성호 대전주에 김재수 교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윤대식 교수님이 아주 바쁘신데 불구하고 잘 해주고 계시고 저희들 많은 교수님들이 각계각층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 지금 우리 대구시는 지금 대경에 우리 한군수 박사께서 대구시에 파견돼서 팀에서 단으로 선택해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심도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질문하신 부분들인데 자 부분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권 집중 행사 아닙니까? 저희 대구 경북은 애초에 영천거모였습니다. 부산과 갈등을 막고 남북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 경남 밀양으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권 초강력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핵심 앵커시설이 바로 신공항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1의 이런 프로세스에서 진행하면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우리는 부산과 갈등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에 충돌 변함이 없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 믿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의심짝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도민의 지혜와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다 라고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주신 의견 가운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반대, 이영준 선생님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 수도권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답변을 했는데, 결국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두 개의 벽이 있죠. 하나는 수도권이라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얼마 전에 했더니, 언론사 기자가 그걸 갖다 나중에 언론에 썼는데, 부산은 적이고 수도권은 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개의 벽, 하나의 벽과 하나의 적이 있다. 자, 수도권이나 중앙언론이 반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이 사실은 내가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은 모든 관점이 수도권 입장에서 모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지금 2,500만 됩니다. 2,500만. 강원도를 빼고도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2,500만,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를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도권 입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보는데, 언론도 사실은 이제 중앙 언론들 일간지 무슨 방송 뭐 이런 언론 매체들이 전부 수도권의 입장에서 하는 현상들을 보고, 여론도 수도권의 여론이 들리지 뭐 지역의 여론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악정고투, 예? 악정고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한 노력은 다각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공항 건설과 관련된 문제, 수도권의 벽, 중앙정부의 벽,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여러 가지 저도 뚜렷한 방법이, 제가 홍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합니다만은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도 평가할 때 무슨 무안공항 실패한 거, 울진공항 실패한 거, 또 양양공항 실패한 거, 이런 것만 언론이, 조중동 비롯한 언론이 계속 이거를 디테일하게 써서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의 대상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영준 선생님 주신 의견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 왔다 갔다 한다. 항공 수요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 수요가 이게 최근 5년 사이에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예,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금융위기 있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항공 수요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확 증가했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평가할 때는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바로 직후에 평가를 해갖고 항공 수요의 트렌드가 이렇게 쫙 내려왔을 때 항공 수요를 평가를 했고 지금 뭐 예측하는 것은 항공 수요가 그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조금씩 이렇게 경제성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또 경제성 평가라 그러는 것이 말은 쉽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디테일한 경제성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전문가도 단숨에 계산할 수가 없고 그래서 1년 동안 전문가들이 붙어갖고 돈 뭐 1억씩 받아갖고 뭐 몇 억씩 받아갖고 그 예탈을 하는 것입니다. 예탈을 그 정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밀양에 건설할 거냐 혹은 전라도권에 건설하게 되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전라도권에 대한 배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인데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유력한 후보지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후보지는 밀양인데 후보지를 대구 경북이 후보지를 자꾸 바꿀 수는 없잖아요. 후보지를 바꾸는 순간 가덕도한테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덕도 후보지를 밀고 가야 되는 것이죠. 후보지를 자꾸 바꾼다는 것은 뭐 우리 일상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딴 사람하고 할 때 뭐 다른 대안을 자꾸 바꾸면 그 순간 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문병헌 선생님 그 질문하신 부산 민자유치는 부산이 10조 6조에서 10조 뭐 한 번 건설해도 6조 7조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자유치 모든 것을 민자유치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민자유치하고 수익성 민간자금이 수익성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부대 사업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할 수 있다. 부산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100% 민자유치를 모든 건설 비용을 민자로 유치한다. 불가능하거든요. 다른 민자가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김동욱 선생님도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국토교통부의 입장 사실은 합의를 부산과 이 공항의 기능, 공항의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하라는 것 자체가 난 잘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해야 될 것이지 국토교통부가 공항 전체에 대한 그 청사진을 갖고 공항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끌고 갈 이야기지 모든 걸 합의하면 뭐 하겠다, 할 거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그 역할을 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분 부산의 가덕도와 밀양의 차이점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의 차이죠. 이용자의 접근성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눈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용자의 접근성이 다르면 공항의 이용자 수가 또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항의 이용자 수가 다르면 경제성이 또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있고 두 후보의 차이가 있고 안전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덕도는 뭐 태풍의 길목에 있다. 또 여기는 그렇지 않다. 건설 비용도 하나는 바람 예리방한 비용이고 하나는 산지 절성파한 비용이다. 이게 또 다르고 또 뭐 환경 뭐 이런 내용도 다르고 조금씩 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차이점은 특히 이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비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차이는 공항 이용료가 있습니다. 공항 이용료는 공항 건설 비용이 많이 드는 공항은 공항 이용료가 비쌉니다. 그 일본의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그 바다를 매립있는 공항인데 거기는 공항 이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계에서 공항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공항 중에 하나가 간사이 공항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이제 간사이 공항 벤치마킹에서 자기네들도 가덕도 건설해야 하는데 해성공항이 대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좀 그거는 사실은 하나만 보고 그 둘은 안 본 것이 둘은 뭐 하나도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상공항이 대세라고 이제 부산이 주장하지만 이제 홍콩의 청라폭 공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뭐 무슨 공항입니까? 그 창해공항 뭐 등등 해서 그 세계적인 간사이 공항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내해에 있습니다. 해상공항이긴 하지만 육지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공항이 건설된 해설공항입니다. 그런데 가덕도 같은 경우는 그 대양에 열려있는 공항입니다. 이렇게 해상공항이지만 내해에 있는 공항이 아니고 외해에 있는 공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덕도 같은 경우는 방파제 이걸 건설해야 됩니다. 그 건설 비용도 부가적인 건설 비용이 들어가고, 만약에 부산의 부전역에서 이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의 부전역에서 그 자기무상 열차 같은 이런 신교통수단 건설하게 되면 그런 신교통수단 건설한 비용이 2조 이상 들어간다는 그런 지금 건설 비용이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비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간단하게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드릴게요. 수도권 설득을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건 좀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수도권에 저희가 대응할 때 뭐 물류 비용이 얼마만큼 손실입니다. 지역민이 이용하는데 얼마만큼 손해예요. 우리 죽겠습니다. 지하철이 꼴찌입니다. 다 우리 사정입니다. 설득 안 된다. 제일 벽처럼 붙이는 게 니네 그렇게 해봐야 구축말고 공 하나 더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손해 부분 이런 것들을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그거는 서로 간에 악의가 있을 뿐이지 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 못할 그런 거 아니고 싸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지만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공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공항에서 수요나 용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항에 들어가는 시스템만 총 60개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인천공항의 지리적 요건들을 보시면은 북쪽으로는 북한이라는 그런 막혀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김포공항이 있죠. 서울에 있죠. 비행기가 한 번 떠가지고 1분이면 얼마나 날아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날아가거든요. 사실 그 공항이라는 게 공항 자체의 입지보다는 공항 주변에 위치한 항로라든지 공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줍니다. 실제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그 분단 상황과 동쪽에 있는 김포공항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공역의 용량이 서남 쪽에 국한돼 있어요. 지금 서남 쪽의 공역의 용량은 지금 현재도 거의 포화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3단계, 4단계 건설 계획이 있지만은 공항 자체를 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 수요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증가되는 그 항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확장만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민자공항 위치에 대한 부산 물리에 대해서 답변 말씀하셨는데 해외적으로 민자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몇 개 공항들이 있어요. 영국 히드로공항이라든지 일본 슈구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들이 있습니다. 히드로공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민자로 건설된 공항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공항 건설은 국가가 하고 나중에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도 인천공항을 민간 쪽에 매각하려다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형태로 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민자로 추진됐던 사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주구공항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주구공항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민간 자본을 100% 한 게 아니고요. 별도의 공사를 만들어 놓고 그 공사의 지분을 국가가 한 50% 가까이 가지고 있고 50%가 조금 넘는 지분을 민간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주구공항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그 도요다의 그 본부가 있는, 본사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공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요다에서 만든 공항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공항 지분의 30% 이상을 도요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의 지분들은 그 연결하는 민간 철도 회사들,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 외국계, 더군다나 뭐 카지노 비슷한 이런 자본이 들어와서 공항을 건설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저도 더 재수사하고 중이긴 한데 처음 건설 단계부터 민간 자본으로 이렇게 됐던 그런 사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발제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벽을 뚫고 적과 화합하여 남북권 신공항을 꼭 건설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아서 오늘 발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전 최고위원께서 나오셔서 남북권 신공항 합리적 입지 선정과 조기 건설에 대한 촉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당의 오랜 원로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대구시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신이 나시죠, 그렇죠? 예. 특히 오늘 고마운 것은 그동안 우리 당주일 위원장을 비롯한 남북권 신공항 운동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미치기는 이른바 이제 어느 한쪽의 어떤 칼라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비치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대접을 못 받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당에 관계되지 않은 분들은 너무 당 중심이 아니냐 그러신데 모처럼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약세에 있는 야권이 대구 시민의 아젠다에 이렇게 함께 참가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주 농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애국가 한 것도 좀 섭섭했을 거고 중간에 우리 전직 두 대통령 이름 나오니까 가슴이 뜨끔하신 분도 계셨죠? 이제 그런 거 푸세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미 역사입니다. 역사의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다 안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맞아 죽을 각오도 하고 그래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야기 한 게 역사는 역사의 부분을 받아들일 만큼의 용기와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이 신공항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셨습니까? 결국 핵심은 우리 사회 또 우리의 그 사람이 지도층이나 아니든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경쟁의 논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내보다 못하면 그저 밟아버리겠다는 그래서 공존하고 함께 사는 철학의 문제가 수도권은 결국 지방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공항이 필요하노? 인천에 와서 쓰면 안 되지 라고 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에서 일자리 없고 공항이 없어서 좋은 투자가 안 온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 아무 서울에 공장 짓고 서울에다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연구개발센터 지으면 되지 뭐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높게 내세웠던 지역균형 발전과 국토균형 개발이라는 이 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북권 신공항이라고 이름 바꿨을 때 2천만 남북권 국민이 쓸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나오라고 우리가 절규한 게 거기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서병수 시장님 저는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부산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우선 부산이 살고 봐야 되겠다. 바로 그 논리가 서울이 지방을 찍어 누르는 논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같이 함께 잘 살던 무슨 큰일 납니까? 부산 시민만 잘 살고 옆에 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분들은 그렇게 부산보다 못 살면 그래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지요. 전국 제한대표 꼴찌 대구, 그 다음 광주, 그 다음 부산. 그래 우리 한 두 칸 더 디디발마다 끝에 있는 두 도시들의 뒤로 차내는 게 그렇게 되게 소원입니까? 함께 살아야죠. 우린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깜짝 놀라셨죠? 우리 물론 우리 윤대식 교수님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오늘 우리 한건수 박사 우리 대구 경북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설득력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차가 우리가 남이가 뭐 안 해주면 차고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다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아까 강 위원장 차마 말은 못하던데 저 주머니 털어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 선거 거둬가지고 오늘 다행히 저희 당에서는 우리 15분, 16분 우리 김혜정 우리 시의원께서는 이 신공항 추진위원회 간사입니다. 아까 우리 장 위원장 왔다 가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각 구의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실 저희 당원들 고쳐 오셨어요. 저희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의 미래와 살림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왕 여기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요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비겁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신공항 무산될 때 충청도의 정치인들 하는 거에 3분의 1만 했고 언론이 그만큼만 따라갔어도 이렇게 무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실패했다 그러면 듣기 싫죠? 손가락 잘랐던 사람은 말하는데 왜 듣기 싫어해? 그분들 철저하게 자사꾼 놀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센 놈들한테 붙고 표 있는 곳에 따라가는 그 풍토 아닙니까? 왜 충청도 분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부 함께 자기들 뭉쳐서 거의 무산될 뻔했던 세종신도시 박근혜라는 정치인 앞장서서 돌파해냈잖아요. 박수 칩시다. 자기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여기 뭐예요? 왜 강주열 위원장만 멀리 깎아? 국회의원들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사진만 한번 찍고 지나고 누가 그걸 내겠어요? 누가? 논리적 이기를 하나 표 딸 때 되면 우리가 남이가 소리밖에 안 하는데 왜 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특히 우리 남북권 신공항 추진을 해왔던 이 어려운 이분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자고 이번에 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시당의 여러 고모님들, 우리 강창덕 고모님부터 해서 우리들은 전부 이 고모님들의 주름살 위에 우리들 피와 눈물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체력가스 맞아가면서 얻어맞아가며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우리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해서 지역이 못 사니까 우리 아이들이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합쳐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서병수 시장이 나오는데 부산만에 왜 공항을 만들려고 하노? 같이 좀 살자. 옛날에 우리 김관영 지사 집안 좀 살자 그랬잖아요. 왜 대구 언론이 부산시장께서 태연하게 우리 민자라도 하고 활주로 하는 자리 우리 부산에 쓰는 공항 만들겠다 했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글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한번 지나가고 세미나 한번 하면 금방 됩니까? 아까 윤 교수님 이야기 들었죠? 이래 1년 저래 1년 합의해온나? 이 새끼들 표 딸 때는 그걸 안 하니 더럽다. 그렇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까 잘하세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 어리지키가 그럼 뭐가 남았어요? 아들 다 떠나보고 앞으로 조상 제사 지낼 사람도 없어가 왜 하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절박감이 이곳 정치인들이고 이곳의 지도자들이고 이곳의 상공인들이고 이곳의 언론인들이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박감이 없잖아. 여기 내륙도시 아까 강주열 위원장 잠깐 설명했지만 내륙도시 대구가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로? 해외에서 돈을 들고도 들어오고 우리 누네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여기 그나마 좀 과학적 기반들이 요새 막 갖춰지잖아요. 경주의 연구소, 포항의 연구소, 지금 구미도 지금 점점 공동화된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광역 경제권에는 살 길이 없더라. 그래서 부산, 대구, 경남, 울산, 경북 같이 좀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이 절박한 우리들의 요구가 그래 지역 정치인들 저거 표 좀 더 따겠다고 그래 우리끼리 할 테니 너는 따로 해라. 우리 민자유치원한다. 카지노 돈 그런 돈 우리도 얼마든지 하려면 해요. 그러나 대구 경북분들은 애국심이 있으니까 공항 같은 문제를 왜 그래 하노? 이거 나라 전체 운명이 걸린 거 아이가? 아까 차마 말씀 안 하지만 인천공항 얼마나 허약합니까? 다리 두 개만 딱 벗어보면 대한민국 고립돼요. 그걸 배도 못 떠요. 공항에서 저 바다가 좁아, 저 바다가 얕아서 그러면 인천공항에 내려가 다 돌아갈까요? 그런 구체적인 안보상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살자는 이 절박한 요구가 이리 핑계되고 저리 핑계되고 저거 여기 뭐 가끔 처갓집에 있으면 가끔 와가지고 무슨 저 방구 쇠듯이 왔다 가니까 모르잖아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고 어쩌면 오늘 좀 조금 이질적이었을 겁니다. 좀 뭐 야당하는 사람 이런가 이제 앞으로 좀 고칠게요. 앞으로 우리 김혜정 의원도 아까 이제 사회 보다가 또 갑자기 막 김대중 노무 역할이 뭐 바짝 긴장하잖아. 와 그런 소리 많아. 다 하지. 뭐.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가치도 좀 다루고 또 우리 지역 문제 있으면 건탄해하고 또 뭐 우리끼리 기다리면 뭐 표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뜻이 모아지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또 희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이 경북인데 왜 우리 대구가 나서야 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구가 잘 되고 대구 인근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한 열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져주셔야지만이 밀양이 우리 남부권 신공항이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 한 분 한 분에 계신 분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담으셨던 여러분의 열정을 나누셔서 꼭 밀양이 되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셔서 내년 말까지 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가 연결될 수 있기를 염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연설을 해주신 우리 김부겸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북권 신공항 조기건설 촉구 시민선언문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이자 미래 생존권인 남북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 이기주의와 정부의 추진 의지 미후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연내 실시조차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과 남북권 전체 상승은 물론 대구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255만 대구 시민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영남 지역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난 10월 2일 시장 도지사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정부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민자 유치를 통한 독자적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영남권 전체 이익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신공항 건설에 협조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관련 지자체에 휘둘리지 말고 사업 주체로서 중심을 잡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입지 선정을 1년 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나, 남북권 신공항은 급증하는 영남권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며 인천공항을 보완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제2관문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 또한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관 또한 여야를 떠나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공항 조기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혼란과 지역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분명한 추진 의지와 실천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대구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2014년 12월 17일 대구 시민 일동. 네, 시민 선언문을 낭독해 주신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구 시민의 영혼을 담은 현수막을 김부겸 전 최고위원 및 홍일학 국회의원, 강주열 추대위 위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 함께 나오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 시민과 당원 여러분의 남북권 신공항 조기 건설의 영혼을 담아 힘찬 함성과 함께 종이 비행기를 날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늘길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살길이다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비행기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길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시고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셀광 서구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이유경 홍보쪽 김기화 달서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병준 달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병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범식 중국 의원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김희숙 전 시당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외에 우리 조일학 고모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봉은 노인위원장님께서도 시당의 노인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에도 소개가 빠지신 분들은 또 나중에 중간중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